정말 정치에 입문을 했으면 정말 부끄럽지 않은 최소한의 그 정치를 하겠다라고 마음에 새기고 들어가면서 그 자기 주변에 그 엉터리 같은 의원들을 보면 입 바른 소리도 해가면서 자기의 생각처럼 그런 사람들부터 좀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정 못 버티겠다면 자기가 이래 해서 이 정치권이 너무 나 같은 사람 버티기 힘들다라고 대국민 하소연이라도 해야 국민들이 알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국민들이 마련해서 떠들고 하지. 자기 혼자만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면서 가끔가다 헛소리나 빙빙하고 그거 누구를 위한 거야 그거? 정치가 더럽다 그러면 어떻게 더럽고 한지를 국민한테 고백을 하라는 얘기야. 고백을. 그래야 국민이 깨끗한 정치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주지. 국민들은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다 훌륭한 일 하는 줄 알고 박수를 친다고. 근데 훌륭한 짓 안 하는 놈들도 박수를 받으니까 지가 잘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을 바보로 한다는 거야. 내가 착한 일도 안 하고 내가 어떤 놈 줄 서가지고 국회의원 그냥 공짜로 얻었는데 구의원 시의원 얻었는데 아이고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있기만 하면 박수를 치고 있네. 이렇게 착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국민을 알기를 개똥으로 알죠. 예? 그래서 국민이 깨어나야 정치인도 그만큼 한다. 깨어난 국민 수준만큼 정치인들이 따라서 움직인다.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냥 국민 수준만큼만 해요. 떠밀려서 한다고요. 그것도 떠밀려서. 말 안 하면 우는 애처럼 울지 않으면 젖 안 주듯이 국민들이 호통 안 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호통을 쳐도 가만히 있는데 앞장 안 서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예? 여러분들 제 말이 거짓이라면 우리 과거에 유시민 전 장관이 했던 그런 발언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욕심 있나요? 장관이 욕심 있나요? 대통령 그렇게 나오라 그래도 그거 안 한다고 버티고 책이나 쓰고 국민들과 같이 이렇게 살겠다. 왜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정도 되면은 저 윤석열이 개짜장도 지가 대통령 저런 놈이 대통령 하겠다고 깜짝거리는데 유시민 같은 사람이 그런 거 저런 거 다 포기하고 자기 길 가겠다. 이럴 때는요 이 정치판이 어떤지를 우리가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정치판이 정말 해볼 만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해볼 만한 판이면 유시민이 가만히 저렇게 있겠어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를 반증을 하는 거예요. 유시민이. 자기가 들어가면 자기를 개떼처럼 물어뜯을 놈들이 저 여의도에 바글바글 하다는 거예요. 여야 가릴 것 없이. 오로지 국민이 지켜줘야 되는데 국민이 어떻게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줘요. 진짜 그분을 우리가 호출하려면은 지금 들고 일어나야 돼요. 시간 없어요. 유시민 나와라. 공갈도 치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못 나와요. 자기가 하겠다고는 못 나와요. 자기 발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이제는 정치에 신물을 느껴가지고 10년 동안 정치한 사람 그 입에서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정치에 신물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해도 그 사람 스스로는 정치하겠다는 얘기를 못하게 돼 있다. 그 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조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추미애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게 앞장서서 외쳐놨는데 야 추미애 너 저리 가 있어. 야 너 나타나면 표 떨어져. 지지율 떨어져. 조국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세상인데 그런 사람들을 얼굴 비추지 말고 야 조용히 있어 하는 그 세력들이 썩어 빠진 세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추미애 장관이 박영선 후보 선거운동하는데 얼굴 한번 못 비쳤을까요? 추미애 장관이 아니 나 박영선 싫어해 이래서 안 나왔을까요? 그 사람이 선거운동 해주기 싫어서 안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판이라는 거예요. 이것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완패한 이 상황에서 이거 뒤집어 놓지 않으면 앞으로 뒤집을 이유가 없어요. 이대로 대선 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개혁을 한다, 정신 차린다, 원내대표, 당대표 뽑는다. 그나분의 그 밥이에요. 그나분의 그 밥. 국민들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 보세요. 저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확 바뀌지 않으면 그렇게 앞장서서 잘 나가던 박주민이 저렇게 월세권 그것 때문에 완전히 저 세계에서 개밥의 도토리 됐어요. 도토리. 저 사람 당분간 앞에 안 세울 거예요. 사람들이 저 국회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사라지면 썩은 무리들만 남아서 지네들의 리그를 해요. 리그를 줄서기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뽑아서 대통령 되라고 또 응원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비참한 이런 거를 우리가 언제까지 겪어야 되나요? 우리가 원하는 후보, 우리가 자랑스러운 후보, 이 사람 가지고 저 적폐들하고 싸울 수 없나요? 나는 그걸 바라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 마음에 안 드는 후보를 지네끼리 경쟁해서 뽑혀진 그 후보 하나 가지고 국민들 나 따라와라 이런다고 흔쾌히 따라갈 수 있나요? 그렇지만 그 상황이 오면 우리는 또 따라가야 돼요. 왜? 저 적폐들보다는 나니까. 이게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는 거 우리 진짜 깨달아야 돼요. 노무현 같은, 김대중 같은, 문재인 같은 정치인 우리가 앞으로 다시는 못 볼 수 있어요. 저는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이런 정치인이 흔해 빠진 정치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봐도 어이구 노무현 같고 문재인 같고 김대중 같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국회에서 봐야 돼요. 정치인을 봐야 되고 우리 지역구 의원을 그런 정도의 레벨로 항상 볼 수 있는 이런 정치가 돼야 우리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국민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냥 투표날 투표장 가서 찍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후보인데도 썩 마음에 드는 후보가 안 보인다는데 우리의 비극이 지금 싹트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져봐야 그걸 느끼나요? 저는 지금부터 슬슬 느끼고 있는데 그전부터 멋지게 모든 인재 다 동원해서 멋지게 경선해서 거기에서 우리 당내에 지명을 받는 그 후보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저놈들하고 싸우게 만드는 이런 게 우리한테 필요한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굴러가나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대통령 후보 선출이 9월 달에 뽑아야 돼요. 당원 당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4월 달이에요. 5개월 남았어요.
언제 새로운 후보 나와서 언제 기존의 후보들과 같이 경쟁해서 그 멋진 스토리를 만드는 시간이 없어요. 스토리 없으면요, 우리 져요. 여러분, 우리 져요. 30년, 50년 정권이요, 물 건너 가요. 위기감을 느껴야 돼요, 지금. 그래서 당도 싹 바꾸고 지금 당이 내년 대선을 치르는 선봉장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마디 비명을 지금 지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말이 저 사람들한테 들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라도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저는. 김어준도 얘기했잖아요. 저 썩어 빠진 후보지만 부산시장, 서울시장 저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저 완전히 썩어 빠진 후보지만 지네들 그 경선 과정이나 뭔가 그걸 버텨오면서 스토리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스토리 없으면 져요. 김대중 대통령님 죽을 고비 5번, 이거 스토리예요. 노무현 대통령님 스토리예요. 스토리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님 스토리 있는 사람이에요. 스토리 없는 사람은요, 그건 가공의 인물이에요. 가공의 인물. 지금도 스토리 있는 사람을 우리가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후보가 되든 안 되든 경쟁을 붙여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러면서 또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이미 1년여 전부터 누구 아니면 누구다라고 결정이 돼 있는 이 사람들끼리 스토리가 나오겠어요? 필패의 수순으로 지금 우리가 한 발 한 발 가요. 정치인들은요, 우리처럼 신경 안 써요. 왜? 국회의원들은요, 내년 대선에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창출 안 해도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야당이 돼도 좋고 여당이 돼도 좋고. 야당이 되면 저놈들이 우리한테 발발발발 기면서 뭐 한 보따리 갖다 주겠지. 또 여당이 되면 또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리하겠지. 그 사람만 쭉쭉 빨면 살점 뜯어먹고 대통령 되는 순간에 살점 뜯어먹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 대통령을. 그러면서 임기 말 되면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뼈도 안 남았을걸요.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말로만 문재인 하지,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서 앞장설 수 있는 사람 저 정치권에 손가락 꼽을걸요. 그렇게 냉정한 세계가 저 정치인들의 머릿속에는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장밋빛 구상을 우리 깨시민들만 하고 있다. 이거 어떡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민주당이 조국 추미애만 버린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버렸다라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쯤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저 민주당을 저렇게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겠어요? 저 국회의원들 머릿속에 문재인 대통령은 없어지고 차기 대권 후보 누구, 이 사람들이 머리에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들 수긍하시겠어요? 마음 편하시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을.
대통령이 뭐를 다 하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나쁜 놈이에요. 대통령이 어떻게 다 해요? 밑에서 받쳐줘야. 밑에서 열심히 해주고 모든 공이 대통령한테 가야지. 지네들 헛짓거리 해놓고 모든 욕은 대통령 먹게 하는, 이게 제대로 된 참모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할 일 열심히 하면서 모든 공을 대통령한테 줘야 우리가 정권도 30년 50년 정권 갈 수 있지. 지공 내세우고 위에 있는 대통령 뭐 누구한테 당하든 말든 신경 별로 안 쓰고 보호할 사람도 없고, 그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렇게 눈물겹게 그렇게 혼자 가시는 거예요. 누가 보호해줬나요? 누가 철벽방어 해줬나요? 전부 등 돌리고 자기까지 연루될까봐 노무현 노자도 꺼내지도 못하고 다 숨어 있으면서 숨죽이고, 돌아가시고 나서 국민들이 그냥 그렇게 그냥 하니까는 그때 나타나가지고 나 노무현하고 사진 찍었네, 나 노무현 비서 조금 했네, 나 노무현하고 뭐 국회에서 어쩐 일이 있었네, 이런 개벽다구 같은 소리만 해가지고 아이고 노무현하고 친했나 보다. 이런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이 지금 득실득실해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거를 알면. 그래서 노무현이 슬픈 거예요. 노무현 노자만 생각해도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가서 어떤 마지막 길을 선택하게 됐느냐를 생각하면 정말 눈물 나는 거예요.